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지금 국어 아이들이 이제 국어 어떻게 공부하자고 이제 자꾸 질문을 하는데 국어 관련 어쨌든 국어 국문학과하고 국어 교육학과 뭐 중심으로 나가고 하는데 하나씩 보시면 예비고일이래요. 근데 국어의 기술은 국어 문제 푸는 기술이야. 그 다음에 나비효과는 개념 공부하는 거거든. 그러면 저번에 내가 개념 뽑아가지고 계속 주지. 네. 그럼 개념을 그런 것들을 누적해서 주면 계속 기초 개념을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용어나 기초 개념이나 기초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초 개념이나 이론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나왔구나 라는 거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보면 여기에 뭐 무슨 비유법, 무슨 법 나오는 것도 수사법 나오는 문제는 그 문제 종류별로 풀어주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기출문제나 평가원을 푸른 다음에는 이런 종류별로 쭉쭉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풀었잖아, 그지? 나중에는 이렇게 풀어줘야 돼. 이렇게 점검해야 돼. 표현법 문제, 문학 문제, 비문학 문제, 화법 문제 이렇게 이해되세요? 응?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어를 공부하면서 기초 이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건 1월 달에 이제 계속 줄 건데 2월 달에 들어가면 EBS를 빨리 풀게 한 다음에 틀린 걸 보고 국어 푸는 기술을 가르쳐 줄 거야. 보통 국어는 3대 7이라고 하거든. 보통 나 같은 경우에는 70%는 자기 실력이고 30%는 문제 접근법, 문제를 체크하는 법, 빠르게 읽는 법, 오답 문제를 정리하는 기술 이런 거거든. 근데 이거는 본인이 틀린 게 있어야 체크를 해줄 수가 있거든. 본인의 방법으로. 그런데 방법은 이래. 예를 들어서 1, 2, 3, 4번에서 2번을 쓸었으면 자기가 2번은 틀린 걸 고른 이유를 반드시 써놓고 개선 이유도, 개선하는 자신만의 방법도 써놔야 돼. 그래야 이 개선 대책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거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답이면 이 4번의 답인 이유를 해설을 보고 간단하게 단어로만 써놓으면 돼. 단어로. 이해됐어요? 이 작업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매산문이나 매산비 같은 요런 책들은 기본적으로 기초 실력을 배양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모의고사를 풀거나 문제를 많이 풀면 점수가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해서 이렇게 올라가 일정 부분까지. 이렇게 피크치로 올라가서 마답을 한 3건, 마르고델토를 3건 정도 주면 이렇게 피크 자기 한계치까지 올라가는데 문제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실제 수능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은 이렇게 허다하게 많거든.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배경식이나 아니면 푸는 독서의 기술이나 아니면 일권에서 그 실전 연습을 꾸준하게 해놓지 않으면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 성취를 못하고 이 정도 어느 정도 올라간 점수만 맞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요 매산비는 요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로 꾸준하게 하는 역할로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를 풀어도 실제 점수로 확 갑자기 올라가진 않아. 실제 점수로 올라가려면 실전 문제를 연습을 해야 돼. 시간 안에 실전 문제를. 거의 국어 문제에서 50% 이상이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발생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보는 거는 봐야 할 부분을 다 못 보기 때문에 그래. 쓸데없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면 다푼 문제집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푼 문제집을 가지고 이 다푼 문제집에 이 제시문이 있고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요 구절을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화살표로 날려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빨리 찾는 거꾸로 이 문제들을 보고 이 선택지를 화살표로 연결해서 빨리빨리 그거를 찾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연구하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나중에. 이해되세요? 자, 다음. 이걸 해주는 이유는 이제 고향에서 캠프가 끝나고 고향에 돌아가서 실제적으로 이제 고민되는 것은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이거를 내가 틀렸을 때 어떤 식으로 맞출 것이냐라는 부분의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 자, 이거 보면 수능인데 국어 점수가 잘 안 올라 한계치가 되면 그러면 방법을 바꾸자면 안 오른다는 거지. 그런데 이 문법 같은 데, 자, 갈래별로 하면 화작문이 있고 화법, 작문, 문법 있잖아, 그지?
이제 화작문은 문법은 문법 기초 프린트를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법 문제를 200문제나 250문제, 300문제를 풀어가지고 거꾸로 여기에 푸른 걸 여기서 다시 확인해갖고 밑줄을 쳐야 돼. 근데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그 자체 내에서 풀이 요령을 익히게 되면 해결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가끔가다 화작문에 대해서 이론과 관련된 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론은 한번 가기 전에 뽑아달라고 그래서 그 이론은 한번 밑줄 치고 가는 건 필요해. 빠른 속도로. 이해되세요? 자, 화작문은 이렇게 쉽게 되는데 또 고전은 나오는 문제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EBS 처리하고 기출문제나 평가원을 보게 되면 그러면 고전 문제는 나온 범위 내에서 나오고 인물관계도나 아니면 줄거리만 알게 되면 충분히 뽑아서 풀 수 있게 인물과 주제의 줄거리만 알면 풀 수 있게 아이들이 문제가 이제 발생을 안 하거든. 특별하게. 근데 이제 현대문학에서 조금 어려울 만한 거는 아이들이 이제 상징적 의미의 시를 해석할 때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어려운 시를 나한테 한 10개 정도 5개씩 골라서 이거를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시를 해석하는지를 배우게 되면 이게 해결이 어느 정도 되거든. 그래서 니네 둘이 합쳐서 시를 10개 정도 각자 5개씩은 뽑아와야 돼. 이 시는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쭉 읽으면서. 자, 근데 시는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데 고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글을 이 고전에 나오는 단어를 무식하게 읽는 방법, 고전 문장을 읽는 방법 내가 유튜브에 찍어놨는데 그거를 배운 이후에 그걸 실제로 나랑 같이 한번 해봐야 돼. 그러면 어려운 게 나왔을 때 어려운 단어를 해석하는 방법, 빼는 방법, 흐름을 찾는 방법, 빨리 읽는 방법, 줄거리를 찾는 방법 이게 익숙해지거든. 그랬을 때 내가 혹시나 잘 안 본 부분이 나왔을 때 그거를 선방을 해서 해결해낼 수 있거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이제 현대시 조금 문제되고 그러니까 문법에서 한두 개가 문제돼. 애들이 한 개나 두 개가 문제되고 그 다음에 고전이 해결이 되고 현대에서 시에서 한두 개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틀릴 만한 게 이제 비문학이지. 근데 비문학은 그러면 왜 틀리냐면 비문학을 읽는 방법 자체가 독해의 기술이거든. 총집합된. 그러면 읽는 방법, 독해의 기술을 알아야 되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비문학의 배경 지식을 모르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뭐 경제를 내가 약하던가 철학에 약하던가 그러면 이게 읽는데 너무 오래 걸려. 독해 기술이 있어도. 그러면 내가 약한 부분, 약한 비문학의 경제 기본 이론이라도 아니면 문학 기본 이론이라도, 문학 이론이라도, 예술사 기본 이론이라도 들어보는 게 나중에 이걸 해결하는 데 훨씬 빠르고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이 비문학 어려운 것도 실제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EBS에서 연계되는 내용과 관련된 게 나오는데 애들이 EBS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경제가 나오면 그거와 관련된 경제, 여기서 지구과학이 나오기도 하고 때에 따른 화학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기본적인 요점 정리 수준이라도 그러면 하루 이틀밖에 안 들리거든. 요점 정리 수준이라도 익혀놨을 때 훨씬 더 그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지. 자, 보면 여기에서 비문학 독서 기출을 뽑았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78점이 나오고 자, 국어는 75점하고 93점하고 비슷한 점수야. 73에서 93점까지는 쫙 올라가. 근데 이 위에가 안 올라가. 이게 오래 걸려,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퍼펙트하게 여기에 실수를 안 하면 그 뒤로 올라가는데, 이게 반드시 실수를 하거든, 여기서. 엄한 것에서. 특히 시간이 완벽하게 다 안 모자라야 되거든. 이게 93점이 넘으려면 시간 자체가 남아야 돼. 그래서, 쉬운 거는 천천히 빨리 푸는데 남아서 어려운 것을 충분하게 다 깨알같이 읽어서 진짜 공부하듯이 읽어도 될 만큼의 시간이 남아야 그 위의 점수를 맞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95점을 넘어서 100점 사이에는 시각도 교정해야 돼. 생각하는 방식. 이것도 맞잖아요. 이거 3번이 맞긴 맞는데요. 선생님 2번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맞잖아요. 배경지식 넘어서 생각을 해. 그래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시각 자체도 배워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개 정도는 98점 넘어서는 출제 원리도 알아야 돼. 아, 이거는 이런 이유로 출제를 했구나. 이렇게. 함정을 이런 식으로 팠구나. 이렇게. 자, 어쨌든 수특하고 수학이 70% 연계를 하잖아. 그러면 70점 맞는 애는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93점 넘어서는 수특과 상관없어. 능력차라고. 그러니까 수특은 3등급, 2등급에서 5등급 사이를 도움 주려고 만든 거라는 거지. 응? 밑에 애들은 너무 힘든 거고 위에 있는 애들은 하기가 너무 쉬운 거고 너무 간단해서 여러 가지를 푸는 거고. 자, 그런데 봐봐. 90점대를 맞는데 문제는 이렇게 점수에 일희일비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기출문제를 풀게 되면 어떤 거는 100점이 나와. 왜 그러냐면 1등급이 100점이야. 컷등급이. 어떤 거는 막 애들이 막 절망적으로 했다고 뭐 80점 맞았는데 87이야 1등급이.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볼 때 반드시 등급 컷, 본의. 그러니까 본인 점수가 92점 썼으면 등급 컷을 여기다 써줘야 돼. 뭐 3등급인데 3등급 컷이 90이다. 그럼 90 이렇게 써줘야 돼. 그래야 비교가 가능하거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제 국어 공부를 할 때 등급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공부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자, 봐봐. 문법은 기본적으로 다 해야 돼. 예, 문법은. 그런데 문법을 할 때, 문법을 공부할 때 특징은 뭐냐면 사례를 외워야 돼. 사례를 보고 그 문법의 원리가 뭔지를 터득하게. 애들은 문법의 원리를 하고 사례를 그냥 가볍게 넘기는데 사회문화랑 똑같아. 사회문화 공부할 때 그렇게 해야 되거든. 사례를 딱 보면 이게 무슨 이론과 관련된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돼. 자, 다음에 자, 당연히 문법 외워야 될 게 많지.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문법 나중에 많이 풀다 보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막 들어. 경찰대 수준까지 들어가다 보면 계속 많거든.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왜 외우고 EBS를 왜 보냐면 비슷한 유형, 근처의 유형이 나온다는 거거든. 그래서 비슷한 유형 변형돼서 나올 거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국어 반영 비율은 보통 학교마다 국어, 수학, 탐구 이렇게 되면 많은 학교가 그래. 이거는 그대로고 33%. 이거는 1.2배를 해. 점수에다가. 표준 점수에다가 1.2배. 그래서 한 47%. 그러면 33%에서 이거 10 몇 프로, 14% 뛴 거지. 그러면 이거는 몇 프로지? 여기다 14를 빼면 20%? 21%? 이렇게 돼 있어. 정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한 등급이 보통 0.5점, 뭐 1점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 8등급 마저도 이게 뭐 2점, 국어 하나, 수학 하나밖에 안 돼. 정시에선 그래.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면 영어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모의고사 풀고 나머지 이 수학 끊임없이 하면서 국어를 계속 풀어줘야 돼. 그런데 작년에 독학자에서 3명 전부 다 수학 1등급 맞췄거든? 꾸준하게 풀리니까. 근데 이 국어에서 다 갈렸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애들이. 그럼 대학이 다 달라져. 탐구는 거의 다 클리어했어. 이해됐어요? 그 차이가 뭐야? 수학은 차이 안 났고 탐구도 차이 안 나는데 국어 점수에 따라서 완전 대학이 다 갈라졌다고.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국어를 풀기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풀지를 감을 잡게 하느라고 이거 설명을 해주는 중이야. 이해됐어요? 다 나중에 어쨌든 만약에 저기를 쓰더라도 수시를 쓰더라도 정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근대 국어의 특징은 이렇게 표로 다 나누는 거 있어. 일단 써가지고 통째로 본 다음에 나중에 하나하나 맞히고 사례를 중심으로 외워야 된다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본 다음에 요거와 관련된 연반 친구들 책 다 치셔가지고 문제를 다 풀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이것과 관련된 걸 요 표에다가 정리해야 돼. 이해됐어요? 네.
나중에 표 따로 정리한 거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하면 되는 거고. 자, 국어의 기술은 뭐라 그랬어? 국어 푸는 기술, 국어 독해의 기술 이렇게. 자, 국어 문제집. 자, 국어 문제집을 보는데 문학 문제집을 풀어야 돼요? 뭐 비문학 문제집 풀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기준이 되는 거는 내신은 EBS하고 학교 프린트하고 EBS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에서 3월달이나 이런 거 무조건 낼 거 아니야. 같이 기출문제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런데 EBS하고 기출문제 본 다음에 플러스 아까 니네 그 작품별로 줬지. 작품별로 준 거에다가 이걸 다 풀면 플러스 문제 하느라고 내가 이제 카페에다 링크 해놨거든. 따로 해놓을 거거든. 그럼 다운받아서 그거 보고 해야 되지만, 자, 그 수능을 하는데 문학을 다 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이 수능을 보는 데는 3년치 기출에서 나왔던 거를 제껴야 돼. 안 나오잖아. 그지? 3년, 5년에 나온 거를 기출문제나 평가에 나온 걸 제끼고, 그러면 감은 어떤 게 더 좋냐? 전년도 EBS가 더 좋을 수도 있어. 왜? 인터넷에 떠 있거든? 문학? 왜? 이거는 잠재적인 기출 대상이었는데 안 나왔잖아. 그럼 다음에 또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 그래서 금년도 2019 문학을 보니까 2015년도에 이거 기출 예상이라고 사람들이 썼던 건데 2019년도에 다시 EBS에 나오고 막 그랬어. 이해했어요? 그래서 EBS에 나오는 EBS 문학을 푸는 것들도 권장한다고 더. 다 이것저것 하지 말고. 자, 다음에 국어 뭐 질문 많을 것 같은데 별로 없네. 중세국어도 한두 작품만 정확하게 그 고전을 현대어로 해석하는 거 감만 익히면 그러면 어느 정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어집니다. 자, 다음에 자, 국어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이 독서를 하냐고 물어봐. 18종 읽는 거 읽고 싶으면 교사용 서점에 가면 교사용이 있거든. 출판사에 교사용을 사든지 선생님들한테 교사용을 달라 그래. 복사해서 드린다고 하든지 보고 드린다고. 그래서 교사용을 독서로 읽는 게 좋아. 거기 밑에 파란색 글씨 써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어시험 공부를 하는 게 국어시험 공부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가 되게 막막하잖아. 그지? 자, 그러면 국어 공부를 할 때 이제 내신하고 그러면 수능하고는 완전히 다르지만, 자, 무슨 얘기냐면 내신은 정해진 범위를 딱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얘기하고 굉장히 구석에 있는 것까지 나오고 외워야 될 것까지 내오지만 외워야 돼, 이거를. 그런데 수능은 외워야 될 게 하나도 없어. 1대1 대응으로 찾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고3에서 내신을 공부를 하고 이걸 빨리 읽고 정확하게 읽는 것만 연습하면 나중에 수능 준비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3 때 1학기 때는 무조건 내신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3등급 이하는 무조건 내신만 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 그런데 나는 서울대를 가겠다 갑자기 5등급인데 그러면 수능 준비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신 끝까지 하셔야죠. 자, 다음 또 찾아보니까 별로 없네.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 이런 거는 고등학생들 그런 건데 자습서 나오거든? 고2는 자습서 하나 사야 되는데 고2 때 문법 자습서. 자, 겨울방학에 고등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게 이제 겨울방학에 국어 공부를 준비를 하려면 근데 첫 번째는 기본 용어하고 기초 이론하고 이건 프린터로 다 주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EBS 교재나 아니면 기출문제나 평가원 문제를 풀게 하고 여기를 분석해갖고 오답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에 따라서 보충 심화 수업을 해야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기에서 기출문제와 평가원 EBS를 하면서는
EBS를 하면서는 문학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한도 내에서의 문학이나 아니면 그 문학이나 그 화작문 이런 것들 화작문 이런 것들 점검하고 여기서는 전체 푸는 스킬, 기술, 체크법, 독해법 점검하고 그래서 이 풀어놓은 것 자체를 나중에 이게 어떤 파트에서 뭐 틀리고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모르는 건지 이걸 분석을 딱 한 다음에 재정립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한 개씩 사후 대책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 근데 문제는 용어 기출문제 문법까지는 기본적으로 프린트로 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기출문제하고 평가원도 풀어주는 게 맞는데 내신을 하는 애들은 내신을 해야 되니까 고3은 EBS를 하면 되는데 고2나 이런 애들은 다음 학기 배워야 될 자기네 학교의 평가 문제집 은 다 풀어야 되는데 왜 그럼 이걸 풀 시간이 별로 없는데 네, 평가 문제집 사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국어를 점수를 맞추려면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를 체크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도 똑같은데 기초 개념 연구하고 글 읽는 거 하고 1대1 대응하는 거 읽는 법 체크하고 그 다음에 계속 비문학 같은 거 읽어가면서 배경지식 늘리고 특별히 없어 내용이. 아이고 국어의 기술, 나쁜 독해 기술 어떤 것든 상관없어. 독해 기술이 있네. 요 독해 기술에 있는 책자를 사서 쭉 읽은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질문하면 금방 설명해 주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보다 내가 훨씬 더 다양하게 가르치거든 기술을. 실전적으로 한 20년 동안 이걸 가르친 거거든. 그래서 질문하면 순식간에 설명을 해줄 텐데 아니면 본인이 이게 학생 수준에 봐서는 이게 익숙하게 만드는 데 좀 오래 걸려 시간이. 나비효과도 책을 보고 형광펜으로 친 다음에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그럼 추가로 설명하면 동영상 안 봐도 되는데 이게 독해 기술도 그런데 순식간에. 그럼 니네 1, 2월 달에 나비효과하고 국어의 기술 같은 거 사가지고 서로 한 권씩 사가지고 모르는 것만 질문하면 될 텐데. 그러면 국어 하는데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이거 다 사람들이 그렇게 봐. 이게 대박 쳤나봐 나비효과. 이름을 잘 잡아서 여선생에다가. 자, 모의고사를 공부하고 내신을 공부하고 1, 2학년 때는 무조건 내신만 해야지. 내신만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것도 비문학으로 하면 안 되지. 비문학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과목별 독서, 장르별 독서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오감도 시리즈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 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1등급 맞으려면 레트까지 해야 돼. LET 해갖고 법학적성 시험. 로스쿨 들어가는 시험에 보는 지문이 있는데 수능 푸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래 재수생들이. 그러니까 지문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 그게. 그래서 법학적성 시험 리트까지 풀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수능 유형으로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단련하는 데는 법학적성 시험 리트까지 본다고 애들이. 재수생들 그렇게 국어 보더라고. 자, 봐. 그러니까 결국은 2등급, 3등급이든 몇 등급이든, 그치? 모의고사를 풀을 때는 왜 힘드냐면 애들이 막 양치기라고 해서 많이만 풀어. 많이 풀었는데 어떤 애도 옛날에 10권을 풀어서 틀린 거를 한 번 수업할 때는 한 권씩 피드백을 해줬거든. 틀린 걸 다 이거를 어떻게 공부하고 이거를 뭘 해야 되고 이거 왜 틀렸고 이렇게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 풀어놓은 게 있어야 되는데 풀어놓은 걸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국어 못하는 공부가 수학보다 양이 훨씬 적어. 안 해. 근데 당연히 수학을 당연히 많이 해야지. 왜 47% 정도니까. 근데 수학을 많이 해서 끝까지 한 애들은 나중에는 다 국어에서 갈리더라고. 국어의 양, 국어를 얼마큼 했느냐, 국어를 얼마나 꾸준히 했느냐. 자, 그러니까 뭐라고?
틀린 거, 푸른 거를 피드백을 해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개선시킬지 본인이 연구를 하고 그걸 답을 어떻게 빨리 찾아야 되는지까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 내용뿐만 아니라. 또 여기도 다 그냥 책도 비슷하지. 국어의 기술, 그치? 어? 매산비, 나비효과,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뭐 마더풍부터 시작해갖고 자이스토리부터 해갖고 있는 것들 다 풀거든. 나중에 봉투 모여서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한국 마칠법 통일안도 정독해야 돼. 한 번은 수능을 보려면. 그리고 한국 마칠법 통일안 그 글자 있는 거 녹화해갖고 두 강으로 나눠서 한 번 읽어준 거 있는데 어떻게 공부하라고. 유튜브에. 자, 내신 국어 문제. 자, 내신 국어에 이게 문제를 많이 뽑잖아. 자, 근데 봐봐. 어떤 거는 내용에 문제가 별로 없어. 그럴 때 국어 실력이 필요한 거야. 수능 실력이. 내신을 볼 때도. 그렇기 때문에 국어 실력이 자체가 올라가서 내신을 어느 정도 커버하는 애들이 있어. 덜 외워도. 그런데 문제를 풀면 그럼 그 문제랑 똑같이 내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주제를 줄거리를 외우는 거야. 주제 줄거리 원판에서 체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택지 1, 2, 3, 4가 나오면 선택지 5번을 만들어 보면 장땡이거든. 내신은. 그 다음에 이 선택지가 1, 2, 3, 4가 나오면 이걸 전부 다 거서 맞는 선택지로 갖고 와야 돼. 내신에서는. 국어 공부하는 방법만 지금 쭈르륵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또. 자, 항상 1등급 맞다가 2등급 떨어져도 특별히 그치? 마더텅이나 비문학 문법을 더 다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만약에 6월달 정도에 막 국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볼 거라면, 그 문제, 이거를 틀렸는데, 내가 틀린 문제를 이것 때문에 골랐는데,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개선이 안 돼요. 이렇게 갖고 와야 돼. 실력이 90점하고, 예를 들어서 73점하고 93점하고 같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빠르게 읽어서 시간 안정시키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그 접근 방법만 바르면, 똑같은 실력인데도 93점까지 간다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3등급하고 1등급하고 실제적으로 거의 실력이 똑같아. 한 달 차이도 안 나, 애들이. 자, 이제 국어를 이렇게 틀린 부분들을 아이들은 그냥 넘어가. 내가 요점 정리 쓰라 그랬더니 주제, 줄거리, 특징 해갖고 두세 줄로. 국어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봐서 이걸 틀렸어. 근데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써놓고 해놓으면 그 하나하나의 문항에 대해 자기가 써놓은 거에다가 다 코멘트를 해주거든.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개선해야 되는데, 이 유튜브나 뭐 이런데 공시 보면 어떤 선생은 구조적으로 잘라서 하고, 어떤 선생은 풀이를 하면서 내용의 흐름을 중심으로,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구조로 하기도 하고, 흐름으로 하고, 어떤 선생님은 문제부터 본 다음에 거꾸로 가갖고 문제에 필요한 걸 빨리 찾는 스킬을 누적시키기를 바라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책자 들고 쓰는 방식,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달라. 그런데 학생의 상황이나 학생의 글 읽는 방식에 따라서 미묘하게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본인의 문제점이 뭔지는 본인이 제일 잘하니까 그거부터 확정져야 개선을 시킬 수 있다고, 국어는. 그게 이제 체크법이나 이런 거지. 똑같네, 국어의 기술. 이렇게 두 개 왜 물어보나 모르겠어. 둘 다 보면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겠지. 두 개를 보고 필요한 거, 공통적 필요한 것만 찾으면 되는데. 자, 이렇게 수학도 어느 정도 공부하면, 수학은 왜 그러냐면 이게 정해진 숫자 외를 바꾸기도 쉽지 않고 그래.
근데 국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말귀를 아다르고 어다르게 해달할 수 있는 문과의 극치랑 마찬가지거든. 근데 거꾸로 생각해야 돼. 봐봐. 국어는 말이기 때문에 다르게 하면 근거를 안 만들어 놓으면 소송 걸려. 그래서 명확해서 근거가. 국어 자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 적어도 그럼 국어 등급을 어떤 걸 기준으로 삼냐면 영어야. 영어보다 0.5등급 더 맞을 수 있어, 국어는. 영어보다. 그래서 영어 점수 자기가 맞았던 평균보다 1등급. 자기가 영어 맞았던 평균보다 1등급. 0.5등급 더 잡으면 국어 점수가 맞아요. 그런데 애들이 영어 공부는 더 많이 하지. 일찍부터. 국어는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어로 오답 정리한다고 아이들이 막 이게 잘라갖고 붙이고 그러잖아. 그렇게 해도 안 봐. 아이들 막 지문 다 복사하고 쓰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든 한두 줄로, 두세 줄로 정리하는 거야, 그냥. 자기가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된다고. 국어 지문을 다시 본다? 그런 애들 거의 드물거든. 그리고 제일 시간 많이 소비되는 게 국어 인강이요. 특별하게 국어는 책 다 풀고 찍고 정말 이해 안 되는 지문만 보는 거야. 수학보다 더 심하게. 왜 그러냐면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 국어 있는 배경 지식 공부하고 그거 국어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 무한대로 가거든. 그래서 책부터 절대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근데 국어를 공부를 할 때 애들이 실패하는 거의 반절 이상이 뭐라고? 시간 안 재고 공부해서 그래. 그것도 뭐라고? 꼬박꼬박 푼다고 하루에 두세 문장씩만 해서 그래. 그거는 공부야. 시험 공부는 전 문제를 다 봐야 되고 시간을 정하고 봐야 돼, 반드시. 그렇게 해서 단련을 해서 꼬박꼬박 3개월에서 6개월을 하면 급격하게 1등급 근처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수능 기말고사 끝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 국어 단련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신만 먼저 해서 쳐서 해야지. 끝나고 해도 충분하다고. 자, 그 다음에 애들이 그러는데 이 국어는 통일된 사람이 없어. 인강이. 수학은 그래도 대표적으로 눈에 띄거나 영어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 국어는 눈에 띄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등급에 따라서 이 독해 기술이나 문제풀이 기술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해서 시간 낭비 안 하는 게 키워드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틀린 문제를 가지고 틀린 문제, 이런 문제, 이 문제 몇 개, 이 문제 몇 개, 10회를 풀었더니 화법 문제 몇 개. 근데 틀린 이유는 뭐 가르치고 이렇게 갖고 스캔 떠갖고 나한테 메일로 보내주는 게 훨씬 나아. 그러면 뭐부터 봐라, 뭐 풀어라, 뭐 하라, 나머지는 포기해라. 그럼 어떨 때 또 맞히거든. 그러니까 맞을 수 있는 문제부터 맞아야지. 수학처럼 2장은 다 때린다고 지수로그 많이 푼다고 지수로그는 맞고 국어는 그렇게 안 되거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정리해가지고 패턴을 보여드리려는 거지. 자이스토리든 뭐든 이렇게 풀다가 보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이제 권하는 게 있어. 그런데 이거 봐봐. 독서, 문학, 화작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세 개를 푸는 이유가 뭐야? 이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내가 문학이 많이 틀리면 문학, 그지? 화작이 많이 틀리면 화작 이렇게 골라서 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이해되세요? 응?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렇게 편집자용 논편 이런 것처럼 뭐 그 편집자용 논편과 편집자용 논편과 객관적인 표현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전지적 작권 시점과의 관계라든가 이렇게 심화된 이론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런 건 카페에다 그냥 댓글 써놓으라고. 그럼 내가 또 유튜브로 찍어줄 테니까. 고민하지 말라고. 해결 안 되고, 그게 몇 개 안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매달려서 될 게 아니라, 국어는 뭐를 할 때 강하냐면, 주제나 줄거리를 많이 외웠을 때 강한 거야. 국어 암기 과목이야. 그러면 왜 강해지냐면, 쉬운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거든. 그 줄거리를 아는 문제는 빨리 풀거든. 줄거리를 아는 문제를 빨리 풀면 어려운 걸 끝까지 읽으면 1대1 매칭되는 걸 찾아낼 수 있거든. 내용은 몰라도. 그러면 점수가 높게 나온다고.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어려운 게 얽매이면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거를 빨리 푸는 게 아니에요. 절대 국어는.
어려운 건 2배 시간. 쉬운 걸 빨리 푸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애들이 착각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한 더 개만 더 볼게. 이거는 아주 기초 개념서예요. 기초 강의. 개념을 보고 찍어서, 나비효과는 찍어서 보는 거고. 근데 이걸 본다고 점수가 막 급격하게 올라가지 아니라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 밑에서 쉬운데 빵꾸 나는 부분을 메우는 용도예요. 독해의 기술은 속도를 빨리 하고 접근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 유형마다 풀이법을 완성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내가 동아쌤 재생 채널에 국어 문풀 해가지고 작년도에 찍은 거 250개 애들 해달라고 해서 250개 올린 게 있거든요. 금년도도 니네 수능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합치면 한 300, 400개, 400개 될 거거든. 그거 보면서 문제풀이 어떤 식으로 체크하는지 빠른 속도로.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유튜브에다가 왜 이렇게 쭉쭉 줄만 긋냐고 3초 안에 푸는 걸 보여달래 재수생이. 그래서 그렇게 친 거예요. 그 내용을 걔가 모르는 게 아니오. 이걸 최단 코스로 어떻게 답을 불러내냐. 근데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 유튜브에 댓글 단 학생이 아니 해설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해설하고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럴 거지. 그치? 최단 기간에 해설하고 똑같은 답을 찾아내는 방법을 체크를 해서 올려놓은 거거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비문학 체크해서 읽는 것들도 나오고 그랬다고. 나머지들은 이제 디테일한 거고. 이 마르고 달토록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쉬운 순서대로 국어, 지문이나 내용이 쉬운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나와서 애들이 순서적으로 계속 풀더라고. 그래서 마답을 2세트, 3세트 정도를 풀면 지속적으로 계속 전회를 푸는 걸 연습을 하니까 아이들이 모의고사 점수가 맞을 수 있는 게 좀 상상이 되더라고. 이해됐어요? 네. 2개만 더 보고 끝낼게. 자, 지금 뭐 5등급 들어서 인강.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무조건 애들이 어떤 과목이든 공부의 첫 번째는 뭐야? 교과서야. 교과서가 없으면 뭐라고? 그냥 기본 이론이야. 요약 이론. 2번째 단계가 뭐야? 수능 기출이야. 무조건 어떤 과목이든 내신이든 뭐다. 그 다음에 와 평가 문제집이야. 왜? 수능 풀고 문제 내는 기준이 생긴 거야 그게. 그 다음에가 교육방송이야. 그 다음에 뭐 개념원리든 바이블이든 아니면 뭐 자유스토리든 어떤 것든 기본 개념서고 그 다음에는 등급별 문제지야. 어려운. 이해돼서? 그러니까 등급하고 아무 상관없어. 기출문제.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하고 평가원 문제집 해설서가 제일 두꺼워 우리나라에서. 해설서가. 모든 학생을 커버해 주느라고. 이해됐어요? 그런데 해설서가 조금 출판사마다 다르니까 다른 애들 해설서를 해서 해설서를 꼭 빌려서 읽어봐. 문제는 똑같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기출문제 사서 푸는 거 풀고 그 해설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이 해설을 보면서 내가 모르고 내가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되고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연구하라는 거지. 그게 연구가 안 되면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 한 개만 더 볼게. 아이들이 질문하는 걸 보면 국어 공부를 할 때 일부분만 답변을 하고 일부분만 공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개념만 공부한다거나 나비효과로 독해 기술로 독해법만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자유스토리로 파트별로만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매산비로 실력을 늘리는데 꾸준하게 늘리는 용인데 그걸 시험 점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한다거나 시험 점수 오르기도 하겠지만 이해됐어요? 그거를 인강으로 다 들으면 수학보다 더 많어. 거기다 작품별로 또 나가려면 많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본인이 틀린 이유를 반드시 틀린 걸 고른 이유 그 다음에 답을 못 찾은 이유 그 답을 빠르게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연구를 해놓고 그게 안 되면 그거를 질문거리를 계속 누적해 놔야 순식간에 그걸 해결해 준다고. 그러면 한 2번만 하든 2번 정도만 하도 해결 방법 다 해주고 끝내줄 수 있다. 이해됐어요? 네.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